여기가 지금 제일 가깝고요. 이쪽이 이 경계가 바로 옆에니까. 이걸 지금 경계로 해놓으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나가세요? 이분들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의 행보를. 지금 담이 쭉쭉 다 금이 갔네. 네, 금이 가면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다 넘어지고 넘어오고 있고. 있으니까 땜빵을 이게 있을 때게 우리가 하도 저 민원을 넣고 이래가지고 많이 기울었는데 저 예, 이쪽은 예. 한 10cm 이상 기울었을 네, 것 이게 같은데. 큰 바람만 불면 그냥 넘어온다 말이에요. 이게 보수해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답답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해답을 싣고 달리는 버스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버스 한 대로 전국을 누비며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산과 바다를 모두 품은 고장 강원도 양양. 아직 고요함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분주한 걸음으로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양양까지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저희 달리는 국민신문고 양양군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네, 그건 뭔가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이제 주로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민원 서비스가 좀 제한되는 지역에 저희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상담을 해드리고 또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러 전국을 찾아다니는 그런 제도를 달리는 국민신문고라고 하거든요. 전 분야 행정 분야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법률 상담이라든지 그 외에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지원금도 좀 드리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민원 상담을 해주는 컨셉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양양군청에 임시 민원실을 열었습니다. 방문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하나둘씩 민원실로 모여드는데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어요. 아, 예. 네. 요거는 이제 행정 분야로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가 내용을 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잠깐 앉아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상담 시작하니까 가겠어요. 개설을 해야 되는데 상담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지만 민원실은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10시부터예요. 보통 보면 시골 어른들은 빨리 움직이잖아요. 빨리 이제 아침에 일찍 해 뜨면 일어나서 움직이시니까. 그리고 뭐 어떤 시골 같은 데는 버스가 하루에 5번 다니고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일을 다 보시러 읍내에 지금 한꺼번에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와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가지고 가서 제출하세요. 조민환 선생님, 네, 전영하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이강렬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임시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담은 다양합니다. 소비자 피해 문제부터 주택, 건축, 서민금융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한자리에서 여러 분야의 고충을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는 종합 민원실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 이제 매월 운영하는 걸로 바뀌어서 지금은 연간 한 108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8회요? 네. 안녕하세요. 신분증 한번 줘보세요. 전화기 요금이 계속 연체가 됐네요. 배우자는 당뇨로 돌아가셨다면요? 예, 당뇨 쇼크 몇 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저번 달에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이시고 아직이에요. 지금 다 거의 통신요금이에요, 체납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로공사 비용도 체납, 수신료도 체납. 그러면 뭐 도시가스나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체납 전기세도 체납된 거 다 있어요. 체납됐어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신랑이 갑자기 돌연사 하시면서 모든 가정이 멈춰버렸네요, 지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막막했던 가정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저희가 체납된 거는 해결을 해드리긴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한 열흘 동안 또 이렇게 우편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이제 최고장 오면 그거 모아놨다가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다시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한 150만 원 내에서 채무를 다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연체된 내역을.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유관기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이런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80가구를 발굴을 해요. 그래서 그 한 가구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체된 게 너무 많아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한 다음에 저희가 연체된 내역은 일부는 생활비로 지원되고 일부는 또 연체된 내용을 상환을 할 거예요. 이런 생활고에 시달린 분들의 상담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한 가구, 두 가구 정도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너무 많아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이동신문고를 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너무 많이 됐죠. 혼자 끙끙대고 있었거든요.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법률 부분적인 것도 다 이렇게 지원이 다 되고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진짜 혼자 끙끙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갈 길을 찾았습니다. 한 건이 해결되어도 민원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민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 마을 도로 위에 군부대가 시설이 돼 있었는데 군부대가 철수되고 빈 담만 서 있는 게 담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금이 많이 갔습니다. 군부대는 지금 다 다 이전해서 없는 철수됐고. 거잖아요. 원래 그 미군 부대에 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 방치된 시설이네요. 예. 그럼 누가 와서 이거 보기는 합니까? 꼭 군인들이 조금씩 왔다가는 가더라고요. 아, 가끔 와요? 그래요. 일단은 이거를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볼게요. 예. 이장님도 같이 예. 저희가 동행해 주셔서 여기 민원 현장이 어딘지 예. 좀 알려주시고요. 예. 잠깐만 저기 계셔 주시면 예.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접수된 민원을 듣고 서류를 검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이 오래도록 알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향하기도 하는데요. 일주일에 2, 3일은 출장을 가죠. 특히 집단 민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안 보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께서도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해 주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 많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단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현장에는. 이장님을 따라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옛 군부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담장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문제의 담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인 거예요? 예, 이쪽 이게 담장?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한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이는 담벼락. 주민들의 오랜 걱정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입니다. 이제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담이 쭉쭉 다 금이 갔네. 금이 가면선에 이렇게 이쪽으로 다 넘어지고 넘어오고 있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군부대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한 2년
2년 됐죠? 2년 됐어요? 2년 정도? 예. 그 부대가 철수하면서는 그러면서부터 이게 비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비고 나서는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예. 상태네. 관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좀 땜빵은 좀 하긴 했네요, 여기는. 땜빵을 이게 있을 때게 우리가 하도 저 민원을 넣고 이래가지고 그 군부대에서 했는데 이게 점점 더 갈라지면서는 많이 기울었는데 저희 예. 이쪽은 한 10cm 이상 기울었던 것 이게 같은데. 큰 바람만 불으면 그냥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수를 하긴 했는데 보수하고 나서도 보수해서 떨어졌구나. 또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위험하긴 하네. 이게 전체가 좀 다 이렇게 기울었다는 예. 거잖아요. 저 위에까지 저 나무 큰 나무 있는 거 위에까지인데 이거를 단순 보수해서 이게 되겠나? 이게 보수해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보수 보강하긴 했는데 다 떨어지는 게 해놨으니까. 어차피 벌어져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소용이 있나 이렇게 이게 땜빵 해가지고 이렇게 보수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틈새가 있으면 이 나무 가지가 나오면서는 이게 또 벌어지죠. 금방 더 잔뜩 맞아요. 벌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다 깨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길이는 한 100여 메다 저기까지 하면 100m. 100m 정도 될 거고 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지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또 철거하는 게 또 그렇지. 어려울 수 그런 있어서 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 관리하는 군부대하고 협의해 볼게요. 네. 그래서 철거할 건지 보수 보강할 건지 뭔가 어떤 조치는 필요해 보이는데 이 상태 그대로 놔뒀다가는 혹시 내 넘어져서 예. 누구 하나 다치면 책임을 물어야 되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달라는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고 나서 또 수습을 하자면 그게 더 힘들고. 예. 근데 이런 시설들은 누가 해놓은 거예요? 위험해서 이걸 지금 박아놓은 거예요? 위험해서 박아놓은 거죠. 이제 가까이 붙지 말으라고? 예. 현장 답사로 해결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차들이 이렇게 달리다가 지금 저쪽에 차가 내려와도 이쪽 위험하다 해서 차가 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올라가게 된다고. 그래서 사고 이율도 많습니다. 예,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주민들도 한결 더 마음이 부드럽게 차를 가지고 다니실 수 있고 이러니까 예, 아주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깨져가지고 요걸 댔던 게잖아요. 다 바닥에 깨졌잖아요. 여기는 깨져서 나갔고 요거는 지금 흔들흔들하고 지금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응? 이게 블럭이 힘이 없어 원래. 이게 바람이 세서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여기는 완전 이제 크레이가 갖고 이게 누가 툭 치면 넘어지는 거죠. 근데 위는 이미 넘어져서 요걸로 막아놓은 거고. 일단 현장에 보니 이장님 말씀이 동의가 돼요. 왜냐면 담벼락하고 도로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담벼락이 이게 블록으로 쌓여 있는 거라서 그리고 많이 기울어 있거든요. 금도 많이 가 있고 이런 거는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군부대가 2년 전에 이미 떠나다 보니 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만약 지나가는 차들 또 위쪽에 마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차량 통행도 빈번할 텐데 만약 이게 넘어져 버리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이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철거를 해야 될지 보수 보강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이제 군부대하고도 많이 협업하고 있고요. 군부대 많은 민원도 처리하고 있어서 이게 관리기관이 어딘가만 저희가 특정이 된다 그러면 그 관리기관하고 군부대든 어디든 협의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장님 의견 들어서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민원과 현장 답사로 숨가쁜 하루가 지나고 어느덧 일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차 몰고 오신 분들은 가시고요. 우리 버스로 같이 이동하실 분들은 다 짐 싸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끝난 겁니까? 네, 오늘은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이제 다음에 이제 내일 횡성군에서 또 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횡성군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자고, 그다음 내일 아침에 이제 저희가 9시 반까지 가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퇴근을 횡성으로 하시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횡성군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한 번 나오면 저희가 3박 4일씩 해서 3개 지자체를 돌거든요. 짐을 많이 싸고 나오셔야겠네요. 예, 이제 약간 패키지화 돼가지고 이제 기계적으로 예, 준비할 거 딱딱딱 해서. 차 보인다. 저기 차 오네요. 저기 오네요. 자, 타세요. 하루의 일정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일정을 향해 출발합니다. 높게만 느껴지는 행정기관의 문턱을 허물어 지역으로 찾아온 달리는 국민신문고. 농어촌과 산간 지역까지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전국 각지를 누리는 이들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어제의 고단함도 잠시 새로운 지역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이 쉴 틈 없는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이제 저희 이제 조사관들 이동 편의성 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당시 18년도에 샀는데 18년도에 샀을 때는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 차 안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이에요. 민원 현장으로 향하는 이들이 다루는 범위는 일반 행정팀의 업무를 넘어서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희도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회에는 전 부처에서 파견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오고, 또 이제 우리 내부에 또 변호사라든지 또는 이제 박사급 전문 요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포진돼 있거든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검토를 받아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하우가 버스와 함께 달려 향한 곳은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체육관. 특별한 민원실로 바뀐 이곳에 다양한 고충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때문에 방문을 해주셨죠? 이 사람 토지하고 제 땅 요거하고 여기하고 이제 저거지. 우리 땅은 산을 임야를 침범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로를 내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4년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군청에다가 지금 하고 또 지난달에 그 건의기에다가 다시 우리가 그거를 4년 됐는데 이제 안 해줬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 불부합지라고 해서 작은 몇 필지들끼리도 안 맞는 경우에는 이런 필지들도 소규모 불부합지 정리 측량이라고 해서 하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 지적거에 한번 방문하셔서 같이 상담을 해보시면 그걸로 지정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다만 그걸로 내 땅인 줄 알고 다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내 땅이 준다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내오면서 어떤 발생했던 오류들을 조금씩 수정해 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몇 년간 이어져 오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군청에다 계속 민원해가지고 군청에서 이제 군청 직원들하고 많이 면담을 했는데 뭐 좀 군청 직원들이 복지부동이래 가지고 되는 일이 없으면 벌써 4년이나 질질 끌었는데 금방 될 일인데, 그래서 상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면담해서 나왔습니다. 많이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서 또 지켜봐야죠. 예. 과거에도 그렇고 그냥 지금 현재는 지인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토지를 그냥 편의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친할 수도 있고 아닌 분일 수도 있지만 그 경계나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경계의 그 명확한 증명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민원 서로 간의 그 다툼 이런 거는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이 한창인 분주한 민원 씨를 뒤로하고 조사관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주로 상담 위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 안내를 한다든지 즉 현장에서 그 합의도 하는데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접수받아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대부분 민원인들께서는 그냥 그 행정기관에서 서류만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운하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가고 종종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향하는 곳은 마을 전체가 함께 요청한 문제의 현장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까 위원장님? 제가 통화했던 배중배 조사관입니다. 오늘 이제 횡성군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현장을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온 거니까 하여튼 그동안에 어떤 지금 불안했던 마음들 또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 또 그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혹시 참고해서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두리에 군부대가 이제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뭐 주민 설명회도 없고 어떤 부대라고도 명확하게 이제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그냥 뭐 깜깜이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뭐 올해 중에 공사를 하겠다. 올해 안에? 네. 또 뭐 규모까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저희가 추산한 결과 약 한 20만 평 규모의 뭐 이렇게 군부대를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또 이거는 또 재산권, 생명권에 대한 또 게 있잖아요.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좀 중개를 서 주셔갖고 국방부하고 용두리 주민들하고 어떤 협상의 선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대책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니면 들어오더라도 정당하게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피해가 없게 해달라? 네네. 저희는 원래는 그 결사 반대가 목적이에요. 결사 반대가 목적인데 또 이게 또 나라 사업이다 보니까 무조건 반대만이 할 수 없는 지금 입장에 와 있어요. 뭐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쯤에 와서는 어떤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면상으로만 봤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택과 이 군부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그 경계 지점하고 살펴보면 정말 사실은 가까운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 공익 사업을 했던 곳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후발 사업자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감내하고 살지만 지금의 경우는 이미 여기 마을이 형성된 상태에서 군부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례 깊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가깝고요. 이쪽이 이 경계가 바로 옆에니까. 이걸 지금 경계로 해놓으신 거예요? 예. 이거 경계고 저 도로도 포함돼서.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나가세요? 이분들은? 우리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만 포함 안 됐어요. 여기만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시군요. 예. 저 밑에 집도 저희 집이에요. 딸이 살거든요. 제가 거기 조용히 전원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제 집들이 보니까 다들 그렇네요. 전원생활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군부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목적이 지금 상실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행보를. 되게 답답했었어요. 이번 권익위원회에서 이 중개로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잘 타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나라에 사는 사업 잘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 이장 입장으로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국가에도 뭔가 그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군부대에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민원인들과 피신청인들 간에
대화를 통하고 협상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는 언제든지 그랬을 때 그 중간 과정에 갈등이 생긴다면 또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넣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와서 또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막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달리는 국민신문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나름 뿌듯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민원이 잘 해결되든 안 되든 애써줘서 고맙다. 그런 말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현장에 가서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들 옆에 있는 그런 기관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는 이제 주어진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하러 오는 거니까 어려워 마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